부정성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에 없던 대혼란의 흙탕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의 혈맹 미국도 한반도 전략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은이의 목을 겨누려던 애초의 작전을 변경하여 문재인의 목을 먼저 따려고 노리고 있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문재인이 북한의 스파이며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의 현재 진행형 동향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폐쇄 등을 주장하며 자신이 공산주의자임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국가관을 지닌 대다수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안보 불감증에서 안보 포기증으로 변하여 문재인의 마귀적 언어를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으로 밝혀진 신영복, 김원봉, 윤희상을 존경한다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현실 파악 장애자이거나 주사파에 물든 자들은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문재인의 연설만을 듣고는 문재인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것이 마치 천국이며 그 천국이 곧 눈앞에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적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대한민국이 보이지 않는 폭격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조국과 김경수 등에서 보았듯이 적화된 문재인과 주사파 집단은 거짓말과 쇼가 그들의 생존 필수품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무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22일에 행한 문재인의 연설 내용 중 몇 대목만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정상인이라면 돌아버릴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재정 경제력 매우 건전, 한국 국가신용 등급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 정책 성과 나타나기 시작, 내년도 확장 예산, 선택 아닌 필수, 혁신, 고용, 공정, 평화 4가지 목표, 9월까지 평균 고용률 66.7% 역대 최고, 비핵화의 벽 대화만이 무너뜨릴 수 있어 당당한 주권국가, 강한 안보 능력 갖춰야, 공수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 설치. 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해온 것은 대한민국 간판을 내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가서 혼밥을 먹고 기자가 중국인에게 두들겨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김정은이가 삶은 소대가리, 금강산 남측 오물 같은 너절한 시설물 드러내라. 평양 축구에서 대한민국 선수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중계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계 방송도 하지 못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문재인은 정은이의 놀림감이 되어버렸으며 삶은 소대가리 대신 다음 별칭이 참으로 기대될 지경입니다. 미국은 문재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한반도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2의 에치슨 선언으로 한국을 배제한 대만, 베트남, 일본으로 있는 미국의 방어선이 그어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인 측면과 혈맹으로서 뿌린 피를 생각해서라도 한반도만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세계대전이라고 일컬어질 수도 있는 원 로드 원 벨트, 즉 1대1로의 싸움에서 우리는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란 사실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중국의 모택 등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 등을 앞세워 날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일본과의 정보공조 체제이며 한미동맹의 연결고리인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정은이와 함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적화로 가려고 단꿈을 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이미 폐지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상태이며 미국의 총구는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합니다. 미국은 11월 22일 0시에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살려내기 위해 11월 15일 국방부 장관, 참의장, 주한, 대사, 3명의 안보 핵심 브레인이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을 만났습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철폐를 철회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문재인은 거절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이 19일, 그러니까 22일까지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이 지소미아 철폐를 철회할 가능성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의 정체성은 이미 확인되었으며 미국의 선택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불화수소의 행방, 석탄 선적, 금융 등 문재인 정부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사실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한박도 영토 포기, 전방 수개의 사단 해체 등을 통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공산주의 빨갱이 집단이라는 사실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입니다. 즉 미국은 문재인과 김정은 제거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찾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퍼펙트 스톰, 즉 대규모 경제 위기가 한국에 불어닥칠 것입니다. 한국은 확실한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설물 쓰나미가 닥칠 것입니다. 또한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가 대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자선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에 퍼주고 국내적으로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젊은이들에게 포퓰리즘의 마약을 먹여서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경제 수준을 동급으로 해야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한 한반도 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과 빨갱이 집단은 미국의 퍼펙트 스톰을 오히려 반기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1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트위트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으로 해석됩니다. I'm the only one who can get you where you have to be. You should act quickly. Get the deal done. See you soon. 해석을 해보면 너가 있어야 할 곳에 너를 앉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다. 벌써 행동을 옮기고 결과를 얻어내야 하지 않겠나. 곧 만나보자.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뜻이 묘해질 수 있는 트럼프의 외교적 기법이 가미된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즉 어떤 분들은 where you have to be를 너가 원하는 곳이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달리 해석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 너가 있어야 할 곳, 즉 감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트윗을 감지한 북은 11월 18일 김계관을 통해 시한부 대미 군사 대결 불사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돌려받는 것 없이 트럼프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주지 않겠다. 우리와 대화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해야 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등 고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북은 겉으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최고 저놈의 위세가 땅바닥에 떨어질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올 4월 북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스스로가 원래 말을 D-Day로 선언해서 스스로에게 올가미를 걸어놓았습니다. 선전포고를 한 셈인데 초약자가 초강자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예는 드문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금 한반도 최고의 관심사는 미군 철수일 것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2019년 10월 3일에 한국에서 열린 CPEC 즉 미 보수주의 행동 컨퍼런스에서 미국 보수의 두 거목들과 인터뷰를 한 글로벌 디펜스 김동연 팀장이 김형철 예비역 장군과 나눈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퍼랜드 전 NSC 즉 National Security Council 부보좌관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미가 공조해야 하는 전로의 기회가 바로 이때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정리를 세계 무대에 등장시켜 원하는 상징적 지위를 부여해주고 심리적 판타지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김일성, 김정일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시켜준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는 듯 하지만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대화를 포기할 수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대화도 하지만 북을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군 철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민이 자력으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다면 미국도 지켜줄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명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매트 슐랩 미 보수주의 협회 ACU 협회장은 트럼프 캠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는 한국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즉 문재인은 수많은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의 CVID는 반드시 달성될 것이며 보여주기식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문제는 중국과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적인 중국과 가까운 입장을 취할 때 한국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분명히 성과를 바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수 등이 없다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맹에 대한 위협도 미국의 본토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게 생각하며 동일한 차원에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등화불명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양측의 최후 통첩 가운데서 오매불망 김정은과 함께 대한민국 적화야욕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은 대한민국 고정간첩과 주사파 빨갱이들을 믿고 이미 무장 해제시켜놓은 대한민국의 적화는 누워서 잠자기로 생각하고 꽃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진행에 따라 움직이는 문재인은 트럼프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분들은 이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참으로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